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전통문화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근대도시 제주를 함께 살펴볼 제주대학교 박물관 김종찬입니다. 근대 이전 제주는 행정명칭인 제주보다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탐나 또는 탐나국이라 불렸습니다. 과거 탐나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등과 함께 중국, 일본과 해상교류를 하며 성장한 섬나라였습니다. 탐나국의 중심지는 한반도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밤하늘의 북두칠성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탐나국왕을 별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성주라 불렀다고 합니다. 바다도시 제주 소개. 제주는 예로부터 도둑과 거지, 대문이 없어 산무의 고장으로 불렸습니다. 아마도 사방이 바다에 둘러싸이고 척박한 토질에 한 집 건너면 친척인 공동체로 엮인 섬이다 보니 도둑과 거지, 대문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주는 희망과 좌절, 가능성과 위험성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 침탈이 대상이 되었고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냉전 체제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제주 사산사건과 같은 정치적, 이념적 분쟁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는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유대와 협동을 중시해온 제주는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2005년 1월 세계 평화의 섬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상생, 화해의 정신으로 제주 4.3의 비극을 승화시키고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21세기 탈냉전 시대 동북아의 평화와 구축과 국제적인 교류 협력을 이루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제주에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세계는 지진과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일상이 파괴되고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또 경제 패권을 둘러싼 나라 간의 분쟁과 영토를 둘러싼 전쟁, 그리고 인종 문제로 인한 갈등 등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평화를 만들고 평화의 씨앗을 틔우는 노력이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자연과 공존하며 생태적인 삶을 살아왔던 제주, 해녀 문화의 공존 방식과 오랜 시간 순환의 역사를 겪으면서 이뤄낸 평화에 대한 남다른 태도, 그 출발을 제주에서 시작한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주의 명칭. 제주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어떠한 변천 과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주변 국가 서양에서 사용된 제주의 명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주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476년 문주왕 2년 탐나국이 백제에 박물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처음입니다. 당시 탐나는 독립된 나라이기는 하였지만 신라와 백제의 패권 이동에 따라 조공관계를 맺었던 속국의 형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는 1105년 숙종 10년에 탐나를 탐나군으로 개편하여 고려의 지방행정체제로 편입시킵니다. 다시 고려의 고종 연간에는 탐나의 명칭을 제주라고 하고 부사와 판관을 두게 됩니다. 독립국으로서 나라의 명칭이었던 탐나가 바다 건너에 있는 고을이란 의미인 제주로 바뀐 것입니다. 제주로의 명칭 변경은 독립왕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한반도에 복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탐나의 성주와 왕자는 지방의 유력 세력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태종 2년인 1402년에는 성주 왕자의 칭호를 폐지하게 됩니다. 성주는 좌도지관, 왕자는 우도지관으로 변경되어 종전 지역사회 유력자에게 주어졌던 지위가 없어지고 마침내 제주의 전통적인 지배층은 사라지게 됩니다. 급기야 1416년에는 한라산을 경계로 산 북쪽을 제주목이라 하여 중앙에서 목사를 파견하고 산 남쪽은 동서로 나누어 동쪽은 정희현, 서쪽은 대전현으로 구분하여 현감이 관할 아래 있으면서 탐나는 완전하게 조선에 편입되게 됩니다. 제주에 대한 서양 기록은 16세기 이후에 지도에서 등장합니다. 이 시기는 서양과 동양이 교류가 활발해지는 때로 서양 지도에 제주가 한반도의 끝부분에 그려집니다. 이 시기 제작된 지도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해당하는 곳에 포르투갈어로 도적섬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1595년 테이세라가 그린 일본 지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표기된 도적섬은 당시 이 지역을 항해했던 포르투갈 상인들이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 대마도 일대 해상에서 출몰하는 해적 이야기를 듣고 이를 경계하고자 붙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17세기에는 풍마도와 함께 켈파트란 명칭이 등장합니다. 켈파트란 명칭은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서 만든 항해용 범선을 일컫는 말입니다. 1642년경 이 선박은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제주를 발견하고 배의 이름을 따서 켈파트라 명명한 것입니다. 특히 켈파트가 서양에서 제주의 대표 지명으로 사용된 것은 조선 후기 네덜란드 사람인 하멜이 제주에서의 표류 생활상을 기록한 하멜 보고서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켈파트라는 지명은 20세기 초에도 여전히 제주를 일컫는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지금의 제주는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신화와 신구간. 제주에 가득한 신화와 독특한 이사풍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는 화산섬이라는 독특한 경관,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한라산이 어우러지는 자연 풍경, 그 속에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신화와 전설이 가득한 섬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제주는 신화와 전설의 섬이라 부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한라산은 신들의 산으로 여겨지며 제주의 아름다움을 그린 여러 그림에는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 흰 사슴을 탄 신선이 논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라산 자락에 오름으로 불리는 올록볼록하게 솟은 작은 화산분화구들에도 저마다의 고유한 신화와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주 신화의 주인공은 창조의 신인 설문대 할망입니다.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거대한 여신입니다.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을 베개로 삼고 누우면 한 발은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또 한 발은 제주섬의 동쪽 끝인 성산일출봉에 걸칠 정도로 거대하였다고 합니다. 한라산을 만들려고 흙을 옮기다 흘린 것들이 오름이 되었고 똥을 두고 똥덩어리를 던졌더니 작은 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백록담은 한라산에 걸터 앉기 불편하여 꼭대기를 뜯어 던진 것이 삼방산이 되었고 뜯어진 자리는 오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문대 할망은 50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자식들이 먹을 죽을 끓이다 그만 가마솥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것을 모른 자녀들은 죽을 먹고 나서 이러한 사실을 알아 돌이 되어버렸다는 영실기암 계곡의 500장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주에는 설문대 할망만큼 유명한 신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영등할망입니다. 바다의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람신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실머리당 영등굿이 대표적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2019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2월에 날씨가 추우면 좋은 옷을 입은 영등할망이 오셨다고 하고 비가 오면
비옷을 입은 영등할망이 오셨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제주의 마을마다에는 본향당이 있는데 이 본향당은 마을의 토지와 주민의 안전을 관장하고 수호하는 신이 자리한 곳입니다. 이렇듯 제주 신화는 제주가 만들어지는 신화를 시작으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신화들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신과 관련하여 제주에는 독특한 이사풍俗이 있습니다. 바로 신구간 풍습입니다. 제주에서 신구간은 신관과 구간이 교체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절기 중 대한 이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 사이의 일주일 기간인데 이때 여러 신들이 임기를 마치고 천상으로 올라가고 새로운 신들이 내려오는 교대 기간이라 지상에 신이 없어 평소에 금기시되었던 일을 해도 탈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금기시하는 일을 아무 때나 하면 동티가 나서 화를 입는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신구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간에는 이사만이 아닌 부엌, 문, 화장실, 외양간 고치기, 집 중창, 울타리 및 돌담 고치기, 나무 베기, 묘소 정비 등 다양한 집안 대소사 일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이사로 축소되었습니다. 별의 도시 제주 원도심. 탐나는 별의 도시를 꿈꾸었던 이상을 도시에 펼쳐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설물이 칠성대라 불리는 축대 또는 언덕입니다. 칠성대는 제주 성안의 북두칠성 모양으로 세워져 있던 축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예터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칠성대 유적을 소개하는 사료는 20여 종에 이릅니다. 1900년 이전까지 칠성대를 언급한 조선시대 사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1481년 성종 12년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남에 처음 그 사실을 전하고 있으며 영조 때 제주 목사를 지낸 김정의 노봉선생 문집을 비롯한 15정의 문헌과 지도에서도 칠성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칠성대에 관한 가장 오래된 사료인 신증 동국여지승남에 전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성 안에 있다. 돌로 쌓은 예터가 있다. 삼성이 처음 나와서 삼도를 나누어 차지하고 북두칠성 모양을 번떠 대를 쌓아 나누어 살았다. 그 때문에 칠성대라 부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칠성대가 왜 세워졌는지에 관한 물음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칠성대는 제례 대상이 북두칠성이었던 제단이라는 주장은 수긍할 수는 있지만 확정된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창건 당시와 그 이후 시대적 변천에 따라 변해온 칠성대의 의미와 역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칠성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현재 제주시 원도심입니다. 제주시 원도심은 현재 고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탐나국의 중심 도시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특히 현재 원도심에 자리한 중심마을은 개국신화에 등장하는 1도동, 2도동, 3도동 3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최근까지 제주시의 대표 문화거리인 칠성로가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일제강점기 이전 원도심의 중심도로는 이 칠성대를 중심으로 연결된 도로이고 현재 1도동, 2도동, 3도동은 이 중심도로를 경계로 자리하고 있는 점입니다. 비록 현재 칠성대의 흔적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문헌에 등장하는 북두칠성을 본따서 구획되었다는 내용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통의신라 때에 탐나국이 대표였던 고후와 고청 그리고 셋째가 바다를 건너와서 왕에게 조공을 바치자 신라왕은 고후에게 성주, 고청에게 왕자, 셋째에게는 도내라는 관직을 주고 나라의 이름을 탐나라고 하였다라고 한 기록은 탐나의 국왕은 별의 주인이라는 성주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요? 북두칠성은 바다를 유영하는 해양민족에게 항해의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별자리입니다. 그만큼 해상왕국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탐나인들에게는 북두칠성이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